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미 양자공학과 최성민입니다. 귀중한 주말 저녁 시간에 핵공간 클래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사선 하면 막연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방사선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방사선, 특히 중성자, X선, 전자선 등을 이용해서 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서양에서는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연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온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칠흑같이 깜깜한 암흑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방사선이 없다면 어떨까요? 방사선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방사선이 없으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선이 없다면 현재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암흑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심장의 페이스메이커, 인공장기 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명의 얘기들이 방사선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방사선과 크게 연관들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사선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레디에이션입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비슷한 표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에이터입니다. 영어로도 레디에이터, 우리말로는 방열기죠.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태양입니다. 아주 엄청 큰 레디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방출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그 에너지의 세기 또는 파장의 크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레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이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면 X선, 감마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모두 전자기 형태의 빛이고 에너지가 다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높은 X선, 감마선을 말하기도 합니다. 태양에서는 빛 외에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 알파 입자 등과 같이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를 방출하는데요. 이를 입자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양의 흑점 활동이 있을 때는 엄청 많은 양의 양성자와 전자를 방출하는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지구 자기장이 차폐막 역할을 해서 대부분의 양성자와 전자는 지구 표면에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전하를 띈 일부 입자선은 북극과 남극 지역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것들이 산소, 질소 등과 반응을 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아주 먼 곳에서도 오는데요. 에너지가 매우 높은 입자 방사선은 대기권에서 산소, 질소 등과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넓은 영역에 방사선을 퍼뜨립니다. 방사선 샤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방사선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사선은 빛 또는 입자 형태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우주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어떨까요? 지구에서도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자연의 이치 하나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누구나 아는 자연의 이치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핵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핵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철이 가장 안전합니다. 철이 낮은 곳에 있는 물이라면 그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나 수소는 높은 곳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핵융합과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불안정한 핵이 좀 더 안정하게 변하는 과정을 또 우리는 방사성 붕괴라고 합니다. 불안전한 핵이 안전한 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에는 우라늄, 토륨, 칼륨 같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들이 방출하는 방사선 에너지가 약 20테라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는 열출력 1000메가와트 원전 2만 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열입니다. 지구 내부가 식으면 지구 장이 사라져서 우주 방사선을 차폐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방사성 붕괴열이 지구가 식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방사선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표 토양에도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지표에서 자란 모든 음식물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고 이로부터 방사선이 방출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바나나에도 칼륨이 들어있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도 킬로그램당 900베크렐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물을 먹고 사는 우리 몸속에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몸무게 70kg 기준으로 봤을 때 1초에 약 7,000개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계에 있는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인류는 방사선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방사선에 대한 발견과 이해 과정은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체의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료 분야에 혁명을 일으킨 발견이었습니다. 렌트겐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는데요. 바로 첫 1호 노벨 물리학상이 되겠습니다. 과학의 시작이, 노벨상의 시작이 바로 X선의 발견과 같이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896년에 베크레리에서 방사능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초기 연구를 한 큐리 부부와 함께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방사능은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능의 단위는 바로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1베크렐은 1초의 방사성 붕괴 1회, 즉 방사선 1개를 방출하는 거고요. 1큐리는 라듐 1g의 방사능을 이야기합니다. 31큐리가 37기가베크렐이니까 엄청나게 큰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 알파 입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류는 원자와 원자핵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성자를 발견한 것이 1932년이니까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든 기본 요소들을 알게 된 것이 사실 그리 아주 오래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마선은 사실 1900년 빌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했는데요. 성격이 좀 모데스트해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투과력에 따라서 러더퍼드가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선은 무엇인가, 방사선에 대한 발견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방사선이 인류의 과학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은 각각 고유하고 유용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무엇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선의 기여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파장이 낮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은 파장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이 파장이라는 것이 바로 자의 눈금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는 무엇으로 보느냐에 딸려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자의 눈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파장의 크기를 갖는 방사선이 지금까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용된 것이 바로 X선인데요. X선으로 물질 내에 있는 원자의 위치를 보는 방법이 라우에 그리고 브렉, 부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X선 촬영이 혁명을 가져온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에서는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실리콘에서는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X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실리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방사선이 없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엑선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바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것입니다. 바로 방사선 덕분에 생명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첨단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성자는 물질 내의 원자들의 위치와 함께 움직임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그리고 원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 이제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궁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알려주는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리튬 배터리 개발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리튬 배터리 개발에 사실 중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성자가 리튬을 보는데 매우 적합한 잘 보는 방사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할 때, 방전할 때 리튬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중성자로 보기도 합니다. 중성자는 수소를 보는데 아주 좋은 툴인데요. 요즘 수소 경제가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죠. 바로 수소 저장 소재를 개발하는데 그리고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데 중성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자와 엑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생 장치가 필요한데요. 연구용 원자로가 바로 중성자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는 엑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을 해서 물리, 화학, 재료, 생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중성자와 엑선과 관련해서 수상된 물리, 화학, 의학, 노벨상이 약 26개가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이 과학기술 발전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시설의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표준연구소에 있는 중성자 연구센터인데요. 왼쪽에 있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중성자 빔을 뽑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뽑아서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연구시설입니다. 즉, 이 중에 왼쪽에 아래에 보면 빨간 통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나오고 그 중에 중성자 에너지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피노를 이용해서 콜리메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있는 샘플과 산란을 하게 됩니다. 샘플과 산란된 중성자는 백큐ම් 통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중성자 계측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계측기에 측정된 중성자 산란 패턴을 보고 약물 전달에 사용하는 베시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프로틴들이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노 입자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니스트 연구용 원자로 20메가와트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아까 그 보여진 장치가 들어있는 시설이지요. 참고로 보면 왼쪽에 주택지가 있는데요. 불과 4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도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요. 그만큼 안전하고 주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연구원에 하나로 중성자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다음은 이제 원자로하고 그다음에 냉중성자 동에 들어있는 실험 장치들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과학 인프라 연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 앞에서 가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는데요. 하나로의 가동을 반대하는 피켓도 보입니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항 방사능 가속기 시설입니다. 액선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액선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시설이죠. 하나로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도 재료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지요. 바로 베타선, 즉 전자선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전자현미경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방사선이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료인 덕분에 라는 감사의 마음 표현 운동이 있었는데요. 방사선 덕분에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사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의료 진단과 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액선은 우리 의료 진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툴이지요. 그리고 양전자를 이용한 PET는 암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진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암 치료에는 거의 모든 방사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양성자 빔을 이용하는 암 치료 장치인데요. 국립암센터에 있는 시설입니다. 양성자는 건강한 세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첨단 암 치료 장치입니다. 현재에도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방사선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암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방사선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주변에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상등입니다. 비상등은 외부 전원 없이 빛을 발해서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베타선을 이용해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삼중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빛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리 퀴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 단지 이해할 것이 있을 뿐이다.
지금이 바로 더 많은 이해를 해야 할 때이다. 그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리 큐리. 감사합니다.